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주말인데 좀 잘 쉬고 계신지. 이번 영상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매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좀 상한가 깨질 것 같았다. 뭐 웹스는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닫기는 했는데 그런 것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제 주도주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애초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 오전 중에 그 슈팅 오전 중에 그 전날에 그게 있었죠. 이준석이랑 이제 다시 좀 손 잡는, 즉 내풍을 잡는 액션으로 윤석열이 오전 중에, 윤석열 관련주라고 할게요. 윤석열 관련주가 오전 중에 뭐 시세를 줄 거는 같아. 주겠지. 아무래도 여태까지 계속 내풍이 있다가 그걸 일단은 저 스타트로 잡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제 지지율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줄 수는 있는데 주더라도 하루 종일 세게는 못 움직일 것 같다. 하루 종일 강하게 움직이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얘가 빠질 거고, 빠지면 그 빠진 힘이 안철수 쪽으로 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였거든요. 금요일날 매매를 했던 이유가, 저는 윤석열 쪽은 그냥 아침에 덕성, 서현 얘네 둘만 기억나던 종목들이어가지고 걔네들만 이제 시가 베팅해서 서현이었나? 뭐가 하나가 한 4% 정도에서 정리했고, 하나는 이제 좀 바로 못 치고 와가지고 수수료 손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상대적으로 힘이 빠질 거고, 빠지면 그 빠진 힘이 안철수 쪽으로 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반대로 갖다 막 윤석열 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강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당일 주도주의 개념, 그거에 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봤을 때는 윤석열주 강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에는 뭐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이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웹스가 상한가를 닫고 계속 유지를 했죠, 끝까지.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니다, 윤석열주 상한가 닫고서 마감했다, 강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제 눈에는 윤석열 관련 주도 테마들이 주도하는 테마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막 웹스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얘 상한가 닫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웅진 24%, 뭐 15%, 10%, 뭐 다 움직였어요. 윗꼬리도 뭐 좀 길기는 한데 이런 것들 막 15%씩 다 움직였어요. 덕성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게 웹스 상한가인데 윤석열 관련 테마 강했던 거 아니냐?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쪽이 주도 테마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오전 중에는 반짝했을 때 여기 좀 강한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제 눈에는 힘이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인데, 핵심은 주도 테마였냐 아니었냐입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를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좀 매매를 하는데 난이도가 완전 달라져요. 자, 어떤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웹스 웅진만 봤을 때는 강했어요. 웹스 웅진 강했죠. 뭐 퍼센테이지 24%고, 뭐 웅진 같은 경우 시가 4% 대비해서 20% 올라서 마감을 했으니까, 웹스는 시가하고서 그냥 상한가 마감을 했으니까 강해요. 근데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일 주도 테마를 했을 때 금요일을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날 윤석열 테마 정말 여기가 그렇게 강했나? 하루 종일 시장을 쥐고 흔든 느낌이 있었나? 누군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그래도 갔다가 안 밀리고 강하게 버텼다. 강하게 버틴 거 맞아요. 차트로 봤을 때는. 강하게 버텼죠.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주도 테마였던 거 아니냐. 강하게 버텼으니까. 근데, 제 기준에는 윤석열 쪽은 주도 테마는 최소한 아니었습니다. 요 구간 그냥 요 때만 잠깐 반짝한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움직임 자리는 제 기준에는 최소한 주도 테마가 아니에요. 물론 이 뒤에 뭐 지지율, 또 반전, 뉴스 나오면서 또 다시 2차, 3차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뉴스가 붙는 걸 보면서 그 뒤에 얘기이고, 최소한 금요일만 두고 봤을 때는 제 기준에는 주도 테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놓치신 부분이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딱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래대금을 보세요. 거래대금 항상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완전 정비례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일 거래대금은 최소한 그날 시장에서 관심이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종목조회. 지금 이제 오전 11시인데 자 보면은 여기서 윤석열 관련주가 어디 있을까요? 금요일날 윤석열 관련주가 움직였잖아요. 원래 그 마감해서 강했던 종목은 그 다음날 장 열리기 전까지는 실시간 종목조회 이런 곳에 계속 랭크가 됩니다. 그나마 지금 웅진 빼꼼 22 하나 올라오고 1위부터 19위까지 윤석열 관련주가 있나요? 없죠. 저는 이제 실시간 종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매매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저거는 이제 시장 관심이랑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테마였으면은 그날을 주도했던 테마였으면은 당연하게 시장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시간 종목조에 최소한 뭐 1위, 2위, 3위나 아니더라도 한 3개 정도 주도 테마를 했으면 2개, 3개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없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웅진 하나 올라왔다가 뭐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래 대금이랑도 어느 정도 비례를 합니다. 거래 대금이 막 일반적인 막 삼성에서 1조 터지는 거 말고 1000억, 2000억, 뭐 시총 한 5000억, 4000억 안 되는 회사에서 1조가 터지면은 실시간 종목조에 무조건 1위, 2위, 3위 안에 들어와요. 거래 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일 주도했던 테마에 얘가 했냐 안 했냐로 삼을 때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무조건 거래 대금이 크다고 주도 테마였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도 테마가 되는데 거래 대금은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 매매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윤석열 관련주 금요일날 오후장에도 이거 꼭 해야 돼 아니면 장중 눌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부터 해가지고 시장 관심 지금 애니능률이 1200억이에요. 나머지 보세요. 100억이에요. 웹스는 근데 이제 상한가를 빨리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나머지 웅진 같은 거 얘는 닫았다가 하루 종일 못 닫고서 왔다 갔다 했는데 거래대금이 얼마죠? 600억 밖에 안 터졌어요. 600억. 덕성 700억, 500억. 나머지 보세요. 뭐 이런 거 뭐 10억 단위 있고 10억 단위는 사실 매매할 수도 없죠. 이런 것도 호가 비어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바코드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1200억, 600억, 700억, 400억, 500억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얘네들 합쳐봤자 상위에 있는 대금들 합쳐봤자 3000억도 안 나오죠. 3000억 정도? 3000억 좀? 3000억에서 5000억이 안 넘네요. 딱 봐도. 그러면은 이날 보세요. 로보로보 얼마 터졌죠? 4000억이에요. 3600억 이런 것들 최소한 안철수 관련주들 요쪽에서도 2000억씩 터졌어요. 종목 하나당. 오픈베이스 2000억. 안철수 건 3개만 합쳤을 때 6000억이 터졌네요. 보니까 2000억, 2000억, 2000억.
6천억. 이런 부분들. 뭐 위메이드는 시총 좀 크니까 제끼더라도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완전 차이가 나죠. 딱 봤을 때. 이 차이가 결국 시장의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총 대비 차이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 대상 종목들은 시총이 거기에서 거기에요. 다 비슷해요. 윤석열 관련주든 안철수 관련주든 로봇 관련주든 시총 다 막 한 2천억, 3천억? 보시면은 다 2천억이죠. 1,800억, 2,200억, 2,400억, 2천억, 1,000억, 1,000억짜리 이런 애들도 2천억씩 터지는데 윤석열 관련주에서 그냥 물론 이제 상한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락률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날 주도 테마였냐 아니었냐 그리고 주도 테마이면은 매매하기가 정말 난이도가 낮아져요. 즉 그날 주도 테마는 매매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뭐 원래 이제 주도 테마에 대해서는 이런 재료 관점은 이제 뭐 각자 다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좀 매매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안 하기도 했어요. 했으면은 뭐 수익을 뒤에 뭐 더 봤을 수도 있고 손절을 쳤을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는 이쪽이 결국에는 힘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한 게 상한가 보고서 이거 웹수 상한가인데 힘 안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오후장에 이거 힘 빠진 거예요. 거래대금이 하루 종일 터졌는데 1,000억이 겨우 턱걸이잖아요. 그 와중에 600억 터지고 막 이런 애들이 그나마 시세를 주긴 했는데 대금 가장 많이 터진 애는 정작 고점 대비 10%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거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마다 뭐 기준, 내가 정말 정밀한 타점 갖고서 하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 눈에는 주도 테마가 아니었어요. 금요일날. 지나고 나서 보더라도 장 중에도 주도 테마면은 여기 무조건 좀 매매를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주도 테마? 이제는 좀 테마 애들이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나마 근데 이제 로봇주들이 좀 강하긴 했죠. 삼성 인수합병주라고 좀 바꾸면서 말하면은 퍼스텍, 뭐 유진로봇 이런 것들 로보로보 아즈넥스텍은 뭐 좀 상한가 빨리 갔고 요쪽이 제 기준에는 그래도 금요일날 그나마 주도 테마에 가까웠습니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랑 윤석열은 뭐 시소게임 둘이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뭐 요런 느낌?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상한가 가가지고 상한가가 사실 주식에서는 주가 등락률이 정답에는 가까워요. 당연히 등락률이 정답이죠. 내가 사가지고 상한가 갔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얘네가 당일 매매를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았냐 아니면은 정말 좀 까다로운데 대금이 안 터지면 기본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이 있는데 대금 안 터지는 종목을 좀 계속 건드리시려고 하면은 뭐 가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잡주 같은 거에서 막 5연상 나오고 막 뭐냐 코이즈 로스웰 막 이런 거 코이즈 이런 거 올라갈 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거 막 200억밖에 안 터졌어요. 솔직히 100억 200억 근데 이런 거 잡아가지고 야 이거 5연상 먹었으면 뭐 한 일주일 만에 2배네 이런 거 솔직히 사람이니까 생각은 해요. 상상은 이거 좋았지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왜 못 잡냐 그나마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가는 애들은 좀 잡고서 버틸 근거라도 있기는 하죠. 막 점상 해가지고 이거 점상 풀리면 팔아야겠다. 근데 또 점상해 이거 또 풀리면 팔아야겠다. 또 점상해 이거 좀 풀리면 팔아야겠다. 야 이제는 상한가 못 가네 그럼 좀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어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을 무시하고서 매매를 하시다가는 한 번씩 크게 제대로 맞는 거 나옵니다.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종목 위주로 해야 돼요. 항상 거래대금이 괜히 제가 차트, 재료, 거래대금, 주식시장에서 이거 세 개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갖다가 얘네들을 어떻게 버무리냐 이게 주식 그 종목 고르고 매매하는 기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래대금이라는 요소를 그냥 빼고서 매매를 하실 거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해보면 알아요.
거래대금 없는 종목들인데도 막 미친 듯이 막 풀베팅하고 달려들다 보면은 결국엔 깨집니다. 무조건 깨져요. 시장에서 괜히 거래대금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장 관심이라는 게 괜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는 좀 충족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식의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지, 거래대금이 아예 안 터지는데도 이거 그날 상승률 셌으니까 계속 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해보시면 알아요. 거래대금 안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가 잘 될 수는 있어요. 잘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갔다가, 즉 거래대금이 안 터지면은 그만큼 좀 그 종합 점수에서 조금 깎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100점 중에 거래대금이 좀 적내해가지고 100점을 다 깎을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차트랑 재료가 좋은 애들은 적은 거래대금에서 움직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금이 안 터지는데 무턱대고, 특히 자금이 커지시면 알아요. 대금이 안 터지면은 기본적으로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그 매매 종목들 보면은 다 거의 다 당일 시장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 주도주예요. 주도주에서 뭐 눌림을 하든 돌파를 하든 지지고 못 가는데, 주도주의 조건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이라니까요. 차트 재료 거래 대금. 근데 그 거래 대금 없는 거를 계속 건드린다? 잘하는 사람들은 거래 대금 적은 종목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위주로 갖다 괜히 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거래대금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얘기 드릴 건 많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관심, 이거를 어느 정도 비례해서 설명해주는 그 지표이기도 하고, 두 번째가 대금이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호가가 엄청 얇아져요. 얇다. 그리고 호가가 엄청 얇다는 거는 이게 한번 탁 터질 때 진짜 순식간에 막 1% 2% 밀리는 게 아니라 10% 이렇게 밀리는 것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커진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사실 밑에서 잡았을 때 위로 올라가면 변동성 큰 건 좋죠. 이거 이득 아니냐. 변동성 크면은 밑에서 잡아가지고 쭉 시세 주면은 그거 기분 좋지. 내가 밑에서 한 10%쯤 밀렸을 때 잡았는데 10% 올라갔고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 스킬이에요. 개인 실력. 10% 밀린 자리에서 정작 대부분의 개인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좀 시스템 보자. 이거, 웅진이 깨졌으니까 웅진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상한가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내려오면 좋겠다. 좀 깨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정작 10% 내려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당시 상한가까지만 보고 있을 때는, 웅진 조금만 내려와라 이 생각하는데, 요런 애가 정작 갑자기 10% 밀면은 그 자리에서는 또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니까 실시간으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보고서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거 좋아 보였는데 좀 불안해졌네. 이거 못 사겠네. 좀 무서운데. 정작 또 못 사요. 좋아 보이는 종목 내려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내려오면 또 못 사요. 그게 개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려온 자리에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는 해봐야지. 나만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틀. 이거 2,000원 라운드 피겨 확신해봐야지. 나는 이거는 일단은 건드려 봐야지. 윤석열 그냥 안 죽을 것 같아. 재료 관점에서. 그리고 웹스 상한가 닫았으니까 저거 안 풀리는 한 뭐 2,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좀 지지하면서 움직여 주지 않을까. 그런 식의 자신만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뽑아내는데 정말 딜레이가 짧다라는 거예요. 실력에. 왜? 경험에서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처음에 보고서 막 한 30분, 20분 생각하면서 이거 좀 옆으로 흐르는 거 보면서 이게 좀 매도가 깨질까 안 깨질까, 여기서 좀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막 이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바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 자리만 해봐야지. 요거 만약에 손절 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절을 하도 치고서 손절도 당연히 주식하다 보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매매를 수없이 하면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초보분들은 손절을 안 치려는 자리에서 손절이 없을 것 같은, 더 이상 이 정도면 손절 안 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건데, 잘하는 사람들은 손절도 매매의 일환이다. 손절도 나올 수 있어. 매매하다 보면은. 대신에
손절을 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신변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에서 손절 라인 잡아놓고 그 부근에서 타점으로 들어가자.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싸가지고 뭐 좀 지지고 볶고 뭐 하고, 아니면은 뭐 깨졌으면 뭐 이런 자리에서 좀 돌려주나 돌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뭐 좀 밀리네 하고 손절 칠 수도 있는 거고, 손절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수익이 더 많게 나올 수 있는 손익비 매매를 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크면은 개인 못 버텨요. 그냥 못 버텨요. 그리고 호가가 얇다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돈 많은 사람들 호가 얇은 종목 쳐다도 안 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호가 얇은 종목 쳐다도 안 봐요. 왜? 저런 종목에서 주식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런 종목에서 내가 비중 베팅했다가 두들겨 맞은 그런 것들도 분명히 경험이 생기거든요. 웹스 한번 볼까요? 웹스 현재가 보면은 뭐 이건 좀 상한가 라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얼마죠? 5,000원? 40만 주. 한 2, 30억 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2, 30억? 뭐 물론 이제 2, 30억이 크다면 클 수는 있어요. 크다면 클 수 있는데 2, 30억, 2, 30억. 시장에서 좀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미수 쓰고 아니면 그냥 뭐 현금으로 갖다가 때려서 20억, 30억 깨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일반 개인들 중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2, 30억은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시총 대비해가지고 2, 30억, 한 2, 30억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밑에 호가들도 얘 올라올 때도 얇았을 거예요. 웅진, 여기서 윤석열이 그나마 종목이 좀 튼튼한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튼튼한 애들이 몇 있긴 있어요. 뭐 능률 같은 건 아마 호가 좀 빵빵할 거예요. 이거 2,000주에 2,000원에 뭐 1,000주 걸려 있잖아요. 얼마예요? 이런 것들 그냥 시장가로 팔면은 순식간에 3, 4%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큰 돈 막 한 몇 억씩 때려 박으면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호가 얇은 종목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호가 너무 얇은데 이거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냥 안 해야겠다.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얇은 종목을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꽤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은 거래대금 터지는 거 위주로 할래. 혹은 호가 튼튼한 종목으로 할래. 호가의 튼튼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매할 때. 뭐 사실 뭐 한 5천만원, 1억 안팎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억 단위 넘어가면서부터 할 때는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억 단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호가는 좀 분명히 탄탄한 종목이 좋아요. 아니면 호가가 얇은 종목을 건드릴 수 있는데, 건드릴 땐 그만큼 비중을 줄이겠죠. 내가 평상시에 막 1억, 2억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호가 얇은 종목 들어갈 때는 500, 1000 단위로 줄여들어요. 왜?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맞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은. 호가 얇은 애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얇은 애도 하고 싶으면은 내가 비중을 줄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때문에 내가 못하러 얇은 거 해.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호가 얇은 종목 쳐다도 안 보는 것도 핵심이고, 거래대금 터지는 거, 호가 튼튼한 거. 거래대금이랑 호가는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니까 매수 호가든 매도 호가든 돈 많은 사람들이 밑에 걸고 위에 걸고 하겠죠. 그러면 호가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는 대체적으로 호가는 튼튼합니다. 최소한 한 호가당 뭐 정말 적은 건 뭐 5천만 원 있기는 한데, 5천만 원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 퍼센테이지 호가 간격 단위마다도 또 차이가 있고 막 복잡한데, 대체적으로 호가당 막 한 1, 2억, 2, 3억, 뭐 많은 거는 막 BNC 같은 거는 움직일 때는 막 5억, 10억씩 차 있죠. 그런 종목들이 호가 튼튼한 거고,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지켜봅니다. 한국 BNC 지금은 얘는 그래도 많네요. 보면은 막 3만원짜리가 3만주 걸려있잖아요. 이런 거 10억부터 해가지고 뭐 3억 이런 것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에서 놀려고 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터질 때 막 1조씩 계속 터지잖아요. 좀 압도적으로 1조가 얘는 3번이에요.
물론 이제 얘가 시총이 그만큼 큰 것도 있기는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종목에서 위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윤석열 관련주 뭐 상한가 마감하고 20%잘 버텼네. 2,000원 잘 버텼어. 버텼는데 개인적으로 안 했던 그 뒤에 안 했던 이유도 그렇고 그런 이제 주도 테마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랐을 겁니다. 저는 거래대금이랑 호가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했을 뿐이에요. 좀 시나리오가 뭐 맞고 틀리고는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주도주에 대한 관점도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뭐 좀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주도주에 대해서 그 개념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도주가 괜히 주도주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도하는 종목이고 주도하는 테마예요. 그날 하루를 주도했던 종목이 주도주고 그날 하루를 주도했던 테마가 주도 테마입니다. 근데 윤석열 관련주는 제 기준에는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그 테마도 아니었고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없었어요. 거래대금부터 해가지고 호가 등등 그날 재료, 관점 등등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 기준에는 윤석열주는 좀 주도주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아무리. 차라리 주도 섹터는 로봇주 아니면은 뭐 CES 인수합병 요쪽이 그나마 맞지 않았나. 자, 그래서 뭐 이거 들으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여기다가 이제 좀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발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아직 그 주식 그 주도 테마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약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 욕하시는 건 하는 건데 아닌데 저거 주도주였는데 주도 테마였는데 쟤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건방지게 들릴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도주랑 주도 테마 당연히 저는 최소한 잘하는 사람들 한 100명 모아두고 그 사람들 중에 제가 이게 주도 테마 아니었을까요? 금요일날? 이러면은 최소한 한 8, 90명 이상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런 종목 위주로 갖다가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도주랑 주도 테마가 그만큼 주식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거 위주로 갖다가 좀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 아무튼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저녁 관심 테마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